민주당의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논란은 이 지금 양문석 후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논란은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문제, 그러니까 강북을의 문제죠. 왜? 정봉주 후보가 목발 발언으로 이제 후보직 공천이 취소된 이후에 주말 사이에 이 강북을 지역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좀 논란이 이어졌는데 먼저 결론은 다시금 강북을의 현역 박용진 의원과 이 사람이 또 한 번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상대는 누굴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때는 2015년 새누리당 선거 공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검사,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고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질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산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을 어긴 것이라면 헌법상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누군지 맞아. 내가 과거에 좀 봤던 인물이야. 맞아요. 왜 알릴레오라고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랑 이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방송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 조수진 변호사 맞습니다.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 민변의 사무총장 출신, 플러스 현재는 노무현 재단 이사랍니다. 그런데 이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이 또 한 번 경선을 치르게 됐어요. 박용진 의원은 아니 말이에요. 너무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 하시면 장단까지도 맞춰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역구가 전략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무리한 유권 해석입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 공정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자, 이 강북을 지역이 저 조수진 변호사와 저 박용진 의원이 이제 경선을 또 한 번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들어가지고 30% 감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 조수진 변호사랑 양자 경선할 때 똑같이 그거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위 10%니까 이번에도 그 30% 마이너스 감산 그거 아는 채로 경선해. 박용진 의원은 이거 불공정해요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강북을 지역의 이 경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70% 그리고 강북을에 거주하는 민주당의 당원들 30%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당원 투표죠. 이 전국 강북을 요것만 나눠지는 거고 100% 당원 투표를 뽑겠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서 마이너스 30인데 조수진 변호사는 플러스 25. 왜? 여성. 거기다가 신인이기 때문에 감산이 아니라 이건 가산점을 받아요. 25%. 그러니 100m 달리기로 치면 박용진 의원은 출발선에서 저 뒤에 55m 뒤에서 출발하게 되는 셈인데 송영훈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이 저렇게 처한 상황이요. 박용진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박용진 의원이 좋아서 옹호를 하거나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경선에서 겨뤘다는 거 말고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에 핍박을 받은 사례가 한 6가지 정도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64.2%를 얻어야지만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북을도 아니고 전국 권리당원이 70% 선거인단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선 승리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전히 사유화가 되어 있는데 야. 그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 다수당이 되고 그 민주당이 이 국정을 장악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는 국민,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하는 국민들은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 같은 저런 처지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화면에 넣어주세요. 자, 보시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 결론이 좀 어떻게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건데요. 저 노란색 글자를 한번 봐주세요. 박용진 의원 부분에. 그러니까 숫자로 딱 보면 이렇답니다. 64.1%를 박용진 의원이 득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64.2% 이상을 박용진 의원이 받아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실상 당원들 투표 100%인데 이 당원은 소위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원 투표 100%를 해서 박용진 의원이 64.2%를 득표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하나마나한 경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박용진 의원이 어려운 전제에서 출발하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마이너스라는 판단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뭔가 이제 좀 외압에 의해서 본인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둬서 다시 세 번째 경선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당에서 또 조수진 변호사를 추천하게 된 건 내부에서 아마 경쟁력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명이 같이 이 지역이 워낙에 민주당의 좀 양지라고 분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경쟁력 조사를 해서 당에선 추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 과정 중에 뭐 비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전략 경선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으로 한 단수 후보 추천이 가능했을 텐데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저는 다른 측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어떤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우를 던지면서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만 내가 박용진 공천 받는 거 걱정하지 않는 민주당 만든다고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정치적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의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를 지원해달라. 왜냐? 내가 아니고 박용진 의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박용진 의원이 다음번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는데 걱정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남아이런 풍선껌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어떤 룰 자체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진정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의 이제 개인 의견 주장을 저렇게 주신 것이고 오늘 뉴스의 라이브 방송 직전에 누군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12시 37분이니까 얼마 전이죠. 이 강북을 지역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11시 40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했던 인물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비열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바로 이번 강북을에서
공천이 취소가 된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눈물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눈물을 조금 중간중간 닦는 모습도 있었고, 정봉주 저는 도전을 멈춥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뭉쳐야 합니다. 백브리핑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정봉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면서 박용진 후보가 아니라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관심은 정봉주 후보가 야 이거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혹시 이 강북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은 오늘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읽혀지는데요. 자, 어쨌든 강북을이 이렇게 저렇게 총선 끝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만간에 박용진 이제 후보는 강북을에서 3번째 경선을 치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3자 경선했죠, 결선했죠, 이번에 조수진 후보랑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한 번 논란이 조금은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